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미디어 및 홍보 16강 미디어 스포츠와 사회적 아비투스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시험을 잘 보셨죠? 예, 보시고 제가 그 채점을 해서 점수를 그 게시판에 아마 공지사항에 올려놨으니까 여러분 확인해 보시고요. 예, 그 점수가 좀 이상하다 싶으면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 남은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아서 지금 이제 11월, 그리고 12월 약간 몇 개 없어서 그 남은 과제나 이런 것도 좀 빨리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 그 미디어 비평 과제 있죠? 예, 그거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또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했던 과제에 대한 그 채점이라든가 또 앞으로의 계획 같은 것도 말씀드려서 잘 할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뭐 진도를 빨리 나가도록 하죠, 일단. 예. 자, 오늘의 주제는 아비투스라는 것인데 이 말이 좀 어렵죠. 예, 굉장히 이게 이제 사회학 용어라서 좀 어려운데 그러니까 이제 중간고사 이전의 내용이 주로 이제 그 뭐 미디어 스포츠의 역사라든가 이런 것들이었다면 이제 지금부터는 약간 그 사회학적인 분석으로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오늘 그 첫 시간이 될 테니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예. 자, 미디어 스포츠와 사회적 아비투스라는 얘기인데 일단 뭐 아비투스가 뭔지부터 봐야겠죠. 예. 이렇게 쓰고요. 스펠링은 이 H가 맨 앞에 오는 경우에 그뭐 영어에서는 H 발음을 하잖아요. 흐 이렇게. 예, 근데 뭐 불어나 스페인어 이런 쪽에서는 이 H를 발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비투스라고 한국말로 읽어요. 이게 불어에서 나온 거니까 이게 어, 그리고 이 말을 만든 사람은 일단 뭐 여기 사진에 있는 그 피에르 부르디에라는 그 프랑스 사회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만든 그 사회학 이론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그 캐피탈 자본이 있잖아요. 자본. 예. 자본이 있고 그리고 이제 아비투스가 있고 거기에 이제 필드 그 땅 장소할 때 그 필드가 있어가지고 그 세 가지의 이제 그 상호작용으로 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권력 기반의 사회 질서가 생산, 지각, 경험하게 되는 일상생활의 장. 이게 바로 아비투스다. 이제 이런 뜻이죠. 그래서 아비투스라는 거를 이렇게 딱 단적으로 정의하기가 쉽진 않은데, 원래 이제 요 아비투스 단어를 보시면은 이 단어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그쵸? 여기 보시면은 그 헤빗이 있잖아요. 헤빗. 그쵸? 영어의 그 습관이란 뜻, 그쵸? 여기 습성이 있으니까 뭐 비슷한 뜻이죠. 이거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게 그 같은 어원이고, 그래서 이게 습관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것이니까 이게 뭐 체질화된 문화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예. 뭐 습성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제 뭐 단순히 어, 어떤 사람이 습관적으로 행하는 어떤 것이 뭐 쉽게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이게 뭐 짧은 시간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다 그게 뭐 혹시 뭐 아버지 때, 뭐 할아버지 때, 또 뭐 교육, 사회화, 주변의 그 사람들과의 그 관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게 자기도 모르게 형성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거를 말합니다. 예.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그 아비투스가. 예. 그래서 어, 자, 또 이제 보면은 스포츠에 대한 인간의 아비투스. 우리가 이제 스포츠를 통해서도 이제 아비투스 형성을 하는데 그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미디어 스포츠다 이거죠. 우리가 물론 뭐 직접 스포츠를 하면서 뭐 사람들과 사귀고 뭐 얘기하고 교제하고 이러면서 뭔가를 배우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미디어를 통해서 스포츠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미디어에서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영향을 받는 거죠. 예. 그 거기서의 그 표현, 뭐 표출 이거를 이제 영어로는 representation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미디어의 representation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아비투스를 생성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말하자면은 그럼 뭘 배우냐면은 계급, 인종, 성, 장애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태도
사고방식, 이런 것들을 확립하죠. 미디어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여주는 일정한 그 이데올로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계급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인종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도를 하고, 뭐 성이나 장애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를 한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어, 일반적으로 장애인에 대해서 이제 그 갖는 편견과 뭐 생각이 있죠. 예. 그런데 일단은 뭐 글쎄요, 뭐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지만 일단 장애인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주면은 삶을 뭐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예. 뭐 그럴 수도 있죠. 예. 그게 이제 장애인을 보여주는 어떤 미디어의 그 보도 태도가 대체로 막 그 장애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살기 힘들고 뭐 불편하고 이동하기도 힘들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니까 예, 아, 불쌍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 일반적인 그 미디어의 그 태도가 장애인과 그 비장애인 혹은 예비장애인, 뭐 일반인이라고 하기도 하죠. 어떤 사람들은. 예.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뭐 자연스럽게 어울려서 즐기고 뭐 스포츠도 하고 생활하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보여준다. 그러면은 불쌍하다는 생각을 안 할 거예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미디어가 어떻게 보도하느냐에 따라서 그걸로만 보게 돼 있어요. 사람들은. 예. 그걸 거의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죠. 다른 문제도 마찬가지고. 예. 자세하게 나올 겁니다. 그 얘기가.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은 미디어 스포츠는 어떤 역할을 주로 했냐 하면은 지금까지, 지금도 하고 있다고 봐야 되고요. 국가주의, 국가주의라는 거는 이제 맹목적인 그 국가에 대한 충성, 아, 우리가 국가에 복종해야지 뭐라든가, 예. 가부장주의, 가부장주의는 그 남성 중심으로 이 가족이 돌아가는 이런 시스템을 말하죠. 예. 아버지가 이렇게 딱 중심을 잡고 가장으로서 이끌어가는, 예. 어, 그리고 영웅주의, 뭐 갑자기 뭐 불세출의 영웅이 나타나서 위기에 빠진 팀을 구해주고, 예. 그 부상을 딛고 막 음, 상대를 막 제치면서 골을 넣고 뭐 이런 그 영웅 서사, 이런 것들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아무래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대통령 선거나 이런 걸 할 때도 그 시대가 많이 바뀌었죠. 지금은 이제 과거처럼 이렇게 카리스마적인 리더가 탁 등장해서 뭐 자기 마음대로 밀어붙이는 이런 시대는 갔어요. 근데 지금도 그 사람들의 그 생각 속에는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게 그냥 마치 백마 타고 온 초인, 그 이육사 시인의 그 시에서 나오는 것처럼, 예, 광야라는 시에 나오죠. 거기 나오는 것처럼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그냥 모든 걸 싹 정리해주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죠. 영웅주의, 상업주의, 상업주의는 뭐 그 돈이 모든 걸 해결해 준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물론 뭐 돈은 중요하고, 예, 그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거지만 돈만 중요한 건 아닌데, 예, 돈이 무조건 제일 중요한 것처럼 이렇게 보도하는, 뭐 연봉이 뭐 주급이 뭐 몇억 원이네 뭐 이러면서, 예, 이런 식으로, 예, 그런 보도 태도, 예, 이런 것들 있죠. 영웅주의는 했는데 또 썼네요. 예, 그리고 국제화, 예, 국제화는 뭐 필연적으로 일어나고 있죠 지금. 예, 세상이 뭐 바뀌었으니까. 근데 국제화로 인한 문제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런데 어, 국제화의 좋은 점만 뭐 예를 들어서 강조한다든가 나쁜 점은 전혀 얘기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이데올로기를 기존에 없는 거는 생산하고요. 예, 또 있는 거는 재생산하기도 하고 또 있는 거에 더해서 그 논리를 강화하는 역할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미디어 스포츠의 역할이죠. 예. 그래서 이제 후보만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스포츠는 결코 이데올로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뭐 이 말이 뭐 꼭 맞다고 할 수는 없죠. 예. 이데올로기에서 자유로울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나라 둘이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예? A 나라랑 B 나라랑 전쟁을 하고 있는 중인데 뭐 월드컵 예선에서 만났단 말이에요. 예. 축구에서. 그런데 축구 선수들은 뭐 전쟁은 전쟁이지만 축구는 축구로서 겨루고 정정당당하게 끝나고 서로 악수하고 이럴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자유로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자유롭기가 좀 쉽지 않죠. 예, 솔직히. 그래서 이런 말이 나왔고, 예, 뭐 일리 있는 말입니다. 근데 항상 언제나 다 맞는 건 아니죠. 예. 자, 국가 정체성의 형성 메커니즘. 그러니까 미디어 스포츠를 통해서 우리가 국가 정체성 그에 대해서 뭐 민족주의라든가 국수주의 이런 이데올로기를 형성하는데 그 사례를 이제 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스포츠는 다양한 정체성 형성에 기여한다.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사는 동네라든가 내가 좋아하는 팀, 특히 이제 유럽 축구 이런 데서는 그 둘의 관계가 굉장히 밀접하죠. 어, 분명히 그 맨체스터 시티 같은 팀은 그 만수르라는 그 억만장자가 가지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만수르나 뭐 그쪽 그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레이츠 뭐 그 왕가 뭐 이런 쪽이랑 연결해서 쓸 수도 있지만 맨체스터 시티라는 그 예, 도시 이름을 앞세우죠. 예, 그게 이제 그 로컬 도시 정체성과 그 팀과 연결돼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심지어 이게 그래서 한국 팬들 중에도 한국 사람들 중에도 유럽 축구 팬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리버풀 팬이다. 예, 그러면은 나는 리버풀 팬이라서 리버풀이라는 도시까지 좋아졌어. 막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막 맨체스터는 싫어. 어? 이런 식으로 정체성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예. 어, 그게 이제 지역 클럽의 얘기고 또 이제 학교도 있죠. 학교. 예를 들어서 그 이제 미국은 그 대학 스포츠가 굉장히 인기인데 그 풋볼이나 농구를 어떤 대학팀을 좋아하면서 그 대학과 내가 뭐 동일시를 하는 이런 현상도 있습니다. 내가 뭐 그 학교를 나온 것도 아닌데 심지어 예, 뭐 그런 경우 있어요. 그 동네 주민인데 그 학교 팬이에요. 그 학교 다니진 않았어. 예, 그래도 예, 그 학교를 좋아하고 팬이 돼서 이게 정체성을 가집니다. 아이덴티피케이션. 예. 근데 이제 이게 국가의 경우에는 좀 얘기가 더 심해지죠. 예. 나의 애국심이 곧 내가 우리나라 뭐 국가대표 축구팀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거야. 뭐 이렇게 예,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디어 스포츠 텍스트를 통해서 이제 국가적 아비투스를 투영을 하고 예, 어, 아까 얘기했던 그 아비투스 그리고 이제 민족주의와 함께 국가주의 이데올로기로 발전한다. 이게 스포츠가 그 민족주의 국가주의 이데올로기에 아주 예, 그 크게 강화 기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나오는 사진을 보시면은 이 사진이 이걸 뭐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 그 이 사진이 뭐냐면은 예, 그 럭비 있잖아요. 럭비 국가대표팀 경기에서 그 뉴질랜드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그 호주 옆에 예, 뉴질랜드 국가대표 럭비팀이 있는데 그 팀이 항상 경기하기 전에 이렇게 그 다 같이 모여서 그 의식을 합니다. 예, 그게 이제 그걸 이제 하카라고 하거든요. 하카, HAKA, 하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원래 그 뉴질랜드도 그렇고 호주도 그렇고 예전에 그 마오리족이라고 그 원주민들이 살았었잖아요. 예. 그러다가 이제 백인들이 영국에서 가가지고 음, 그 뉴질랜드 호주를 만들었는데 그래서 이게 그 마오리족의 그 전통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뭐팀 같기도 하고 약간 그 전쟁을 할 때 그 하는 의식 같은 겁니다. 이렇게. 예. 그래서 약간 상대방을 막 겁주고 이러는 예. 여러분들이 하카라고 이렇게 쳐서 유튜브에 찾아보시면은 예, 뉴질랜드 하카, 뭐 올 블랙스 이렇게 쳐보시면은 그 실제로 그 하카 장면이 나오거든요. 한 경기 전에 한번 잠깐 하니까 뭐 길지 않아요. 근데 이게 이제 말하자면 그 뉴질랜드 대표팀의 상징이 됐어요. 예. 그 사실 이게 이 선수들 중에 원주민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예. 뉴질랜드 국가대표팀 선수 중에 대부분은 백인이죠. 예,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뉴질랜드의 원주민이었던 마오리족의 전통 그 뭐 무예라고 해야 됩니까? 뭐 예, 의식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게 이제 그 국가주의 이데올로기를 발전시키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예, 하카.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이제 뭐 국가, 이게 이제 영어로 하면 네이션 스테이트라고 하는데, 이 국가라는 거, 나라라는 거 있잖아요. 예. 그거의 역사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뭐 민족 국가, 네이션 스테이트 영어로 하면, 예. 뭐 한국, 뭐 일본, 그쵸? 뭐 프랑스, 독일, 뭐 이런 식의, 뭐 미국, 영국, 이런 것들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예. 사실은 이게 그 본격적으로 형성된 거는 길어봐야 뭐 한 200년이에요. 유럽에서도. 예, 우리나라만 해도 뭐 대한제국까지 올라가 봐야 뭐 한 100년이 좀 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 국가라는 거는 사실 그 근대의 산물이에요. 역사가 되게 오래된 것 같지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역사는 뭐 단군 할아버지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니까 뭐 5천년 역사다, 뭐 반만 년 역사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100년이죠. 뭐 길어봐야. 예. 물론 뭐 일제강점기 그 이전까지 포함해도 100년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여기 보시면 이 베네딕트 앤더슨이라는 학자가 쓴 책에 보면은 Imagined Communities라고 상상의 공동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 민족 국가라는 게, 야 네이션 스테이트라는 게 사실 그거 그냥 상상의 산물이야. 그 오래된 것도 아니고 전통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근현대에 들어와서 사람들이 그냥 지어낸 거야. 그게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오래된 것도 아닌데 그게 뭐 이렇게 그냥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니 뭐 어떤 이런 그 주장인데 사실은 뭐 얼마 안 됐습니다. 예, 이게 그리고 뭐 영원히 계속될 것 같지만 지금 생각해서는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은 뭐 보통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우리나라 역사를 따지고 봤을 때 조선 뭐 500년 길어봐야 예, 고려 500년 그렇죠. 근데 대한민국 지금 1948년부터 지금까지 한 70년 됐잖아요. 그렇죠. 70년이 좀 넘었네요. 그렇죠. 70 몇 년밖에 안 됐는데 뭐 이게 뭐 사실 얼마나 가겠어요. 예. 앞으로 100년쯤 더 있다가 뭐 다른 방식으로 나라를 뭐 운영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름이 바뀔 수도 있고 그건 모르는 겁니다. 근데 이제 마치 우리는 이게 그 영원히 갈 것처럼 영원한 것이어야만 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생각하죠. 예. 근데 거기에 스포츠도 기여를 한다는 얘기예요. 막 애국가도 하고 예, 국기에 대한 맹세도 하고 국기를 바탕으로 한 국가대표 유니폼을 만들고 뭐 이게 다 이제 그 이매진드 커뮤니티스라는 거죠. 예, 상상의 공동체. 예.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가부장적 질서의 재생산이란 건 뭐냐면은 자, 가부장적이라는 건 아까 얘기했지만 남성 중심으로 가정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이 있으면은 그 중심에는 남자 어른이 딱 지키고 있고, 어, 그 남자가 우선이고 여자는 그 밑이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질서가 돼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근데 이제 스포츠라는 게 특히 미디어 스포츠는 남성성의 마지막 보루다. 왜냐하면 이제 그 남성의 사회적 지위가 점점 약해지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독점을 하고 있었는데 모든 면에서 뭐 정치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사회 문화 뭐 모든 면에서 남성이 앞서고 있었죠 사실 최근 100년을 놓고 보면 근데 이제 점점 그 남성의 영역이 여성이 이제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건 이제 여성들이 그동안에 배제되었다가 이제 자기 자리를 찾은 건데 어쨌든 남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니 이거 남자들이 그동안 다 해먹었었는데 이것도 내주고 저것도 내주면 뭐가 남어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제 그 사람들에게도 그래도 스포츠는 말이야 남자의 영역이지 그치 어? 아니 어디 여자들이 스포츠를 하나 근육을 쓰고 힘쓰고 예? 다 남자가 하는 거지 말이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예. 그래서 이제 미디어 스포츠는 그 최후의 보루로 이제 기능하고 있습니다. 예. 무슨 말이냐 그 스포츠 미디어 스포츠를 통해서 남성다움과 여성다움 뭐 이런 게 있다면 예, 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 이런 가치를 실현하는 장으로 사용한다. 그 남성다움이라는 거는 뭐겠어요? 특히 스포츠에서 힘, 그쵸? 뭐 힘과 스피드, 그쵸? 뭐 파워가 힘이죠. 뭐 이런 것들, 힘과 스피드 같은 거. 예. 여성다움은 근데 뭡니까? 음?
그 우아하고 희생하고 가족을 돌보며 뭐 어머니로서 자식을 위해서 노력한다 뭐 이런 거 이제 전통적인 가치 예, 이렇게 이제 나누는 거예요 지금도 예. 이게 세상이 많이 바뀌고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런 가치를 예, 이제 스포츠를 통해서 구현하려고 하는 그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가부장적 체제 하에서는 특히 스포츠 안에서 어떻게 합니까? 여성을 배제하거나 안 껴주는 거죠. 배제는. 야, 너 절로 가. 여자가 무슨 스포츠야? 절로 가. 너는 안 돼. 이렇게 이제 제외하는 거. 엘리미네이션이죠. 예, 배제하거나 끼워주긴 끼워주는데, 예. 그래, 너 뭐 하고 싶어? 그러면은 너, 뭐 하는 건 안 되고, 저 옆에서 심부름이나 해. 뭐 이런 식으로. 예, 주변화. 에일리어네이션이라는 말 있죠. 여기 보시면 에일리언이라는 단어가 명사로 쓰면은 요 에일리언이 외부인, 외국인, 혹은 외계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외계인, 지구인 말고 외계인.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우리가 아니고 남이죠. 예, 에일리언 하면 타자. 예, 그래서 타자화한다는 뜻입니다. 에일리어네이션 하면 너는 우리 편은 아니고 그냥 그 바깥에 있는 애야. 뭐 이렇게 예, 에일리어네이션 따돌리는 거죠. 예. 그래서 여성이 보면은 스포츠의 그 중심부에 들어오지 못하고 그 주변부나 외부에서 머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TV 중계를 한다고 치면 예를 들어서 해설자와 그 아나운서는 남성인데 그 뭐 보조 MC 있잖아요. 그 경기 끝나고 이제 수훈 선수 인터뷰는 여성이 하죠. 대체로 여성 중에서도 좀 젊고 아름다운 여성한테 시키죠. 예. 그런 식으로. 예. 그게 이제 주변하죠. 예. 그리고 여성 스포츠에 대한 중계나 보도가 매우 적다. 이거는 많이 낮이긴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프로농구나 프로배구 이런 거에서는 음, 여성 종목도 하죠. 예, WKBL이나 그 V리그 배구에서 여자부 오히려 배구는 그 여자부 인기가 더 좋아요. 예, 남성보다 시청률도 더 높고 예, 그러니까 이제 예외가 될 텐데 다른 종목을 보면은 뭐 야구는 특히 여자 야구가 없잖아요. 예, 뭐 있지만 거의 중계할 정도는 아니고 축구 여러분 여자 축구도 국가대표팀이 있고 예, 프로리그가 있습니다. 예. 하지만 중계는 하지 않죠. 예. 뭐 여자 대표팀 경기는 가끔 합니다만은 뭐 시청률이나 인기는 많이 떨어지죠. 예. 그게 인기가 없어서 중계를 안 하는 거냐 아니면 중계를 안 하니까 인기가 없는 거냐 뭐 글쎄 그거는 어, 닭이 먼저냐 뭐 달걀이 먼저냐 이 얘기인데 어쨌든 적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 그리고 이제 여성 선수에 대한 그 보도나 그 묘사를 할 때 경기력을 얘기하는 것 대신에 외모로 접근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미모, 뭐 몸매, 뭐 예, 이런 거, 예. 뭐 화려한 의상,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경기력과는 관계가 없는 거죠. 그건. 예. 이런 게 이제 꽤 많아요. 예. 그래서 이거보다 더 나쁜 것도 있죠. 예. 관음증적인 보도. 관음증이 뭐냐면은 여기 한자로 써놨는데 이 관자가 볼관자예요. 볼관자. 본다 이런 얘기고요. 음이라는 거는 음란하다 이런 뜻입니다. 예. 여러분 그 음란마귀 할 때 그 음란이요. 예. 그뭐 음란하다, 음탕하다 할 때 그 음자입니다. 예. 그래서 그 음란한 것을 음란하게 쳐다보는 병 이런 얘기죠. 관음증이란 거는. 예. 증이라는 거는 뭐 병의 증세 이런 뜻이니까. 예. 이게 뭔 소리냐면은 그래서 몰래 쳐다본다 이런 얘기인데 예, 음란하게 몰래 쳐다본다 이런 얘기인데 다음 장에 사진이 있으니까 이제 그걸 보시면은 그 이해가 될 거예요. 이제 뭐 별로 이 사진을 넣을까 말까 했었는데 이제 하여튼간 예.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곧 그 미디어 비평 과제가 나가게 될 텐데 아직 제가 올리진 않았는데 그 에드워드에 이걸 제가 올리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거는 그러니까 뭐 미디어 비평은 다양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제목 장사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또 뭐 너무 글을 못 쓴 거 예를 들어서 뭐 맞춤법도 틀린 거라든가 뭐그 택도 없이 쓰는 그 기사들이 많거든요. 뭐 그런 거를 할 수도 있지만 이번 그 미디어 비평 과제에서는
이쪽으로 줄입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떻게 미디어가 뭐 민족주의나 국가주의를 강화하는지, 또 이렇게 이제 여성 스포츠에 대한 타자화나, 예, 그 비하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는지, 그걸로 좁혀서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인터넷으로 찾아야겠죠, 기사를. 인터넷으로 뭐 너무 오래된 기사 말고 한 최근 3년 이내의 기사 중에서, 예, 이런 내용으로 찾아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사가 있다, 내가 찾았다 하고, 이 기사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운 바에 의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심지어 관음증적인 기사다, 이런 식으로 이제 뭐 간단하게 평을 해서 뭐 한 장 이내로, 예, A4 용지 내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어, 미디어 비평 과제에 대한 얘기를 지금 좀 약간 드렸는데, 어, 이걸로 합시다, 우리가. 그쵸? 그게 편할 것 같아요, 여러분도. 예. 그래서 이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텐데, 일단 이걸로, 뭐, 여성 선수에 대한 보도, 혹은 뭐, 민족주의나 국가주의에 대한 보도, 이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일본 선수나 중국 선수가 있잖아요. 축구 선수 중에 해외에서 활약하는 선수. 그런 선수가 예를 들어서 잘 안 됐을 때, 예. 그럴 때 우리나라 언론들이 굉장히 고소하다는 듯이 보도합니다. 예. 그럴 때 약간 이성을 잃어요. 뭐, 예? 뭐 일본 뭐 옛날에 혼다 이런 선수 있잖아요. 예. 혼다 뭐 15분 만에 교체돼 뭐 야유받아 뭐 이런 식으로 뭐 사실이겠죠. 예. 하지만 그 보도에는 뭡니까? 아 역시 일본 놈들은 안 돼. 뭐 이런, 예. 이런 어, 그런 댓글들을 즐기죠. 예를 들어서, 예. 그럼 뭐 먹튀 인증 뭐 이러면서 댓글이 달리고, 역시 뭐 일본 XX 놈들은 뭐 유럽 축구가 안 어울리는 듯 뭐 과분하게 뭐 유니폼 팔아주러 갔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예. 뭐 그런 것들도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미디어 비평 과제를 이걸 통해서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예, 그게 더 뭐 쉽기도 하고, 예. 자, 그래서 이제 관음증이라는 거 과연 어떤 거냐, 이제 다음 장에서 보여드릴게요. 사진을 몇 개. 예. 이런 건데 예를 들어서 뭐, 예, 좀, 예,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 이 왼쪽에 있는 거는 이제 우리나라 골프 선수 중에 유현주라는 선수인데, 이 선수에 대한 보도는 거의 다 이런 식입니다. 예. 이게 뭐 다리를 야릇하게 꼬고 있다든가, 뭐 아니면 뭐 스트레칭을 하고 있다든가, 이렇게 엉덩이가 보이게 막 이렇게 허리를 굽히고 있는 사진, 이런 것들을 찍어서 막 올립니다. 제목은 뭐 더 자극적이에요. 숨 막히는 뒤태 뭐 이런 식으로. 예. 여기서는 제가 제목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예. 여기 보면 괜히 안 써도 되는 말을 써요. 예, 아찔한 포즈로 뭐 이런 식으로. 예. 뭐가 아찔한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예. 이런 식으로 이 여성 골프 선수에 대해서 이미지를 소비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 팬들은, 이 기사를 소비하는 독자들은, 예, 이 선수가 뭐 몇 타를 쳤는지, 예, 뭐 기량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거를 알지 못해요. 예. 걔 유현주, 걔 몸매 좋은 애. 이런 식으로밖에 기억을 못하죠. 예. 그게 읽는 사람의 잘못이 아닙니다. 예. 그렇게 그 보여준 사람 잘못이지, 그렇죠? 예. 그리고 이 가운데 있는 사진은 누군지 모르겠는데 저도, 예, 뭐 사실 중요한 것도 아니죠, 그게 누군지가. 예. 이렇게 뒷모습을 일부러 이렇게 클로즈업하면서, 예, 뭐 사진으로 사용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마리아 샤라포바라는 선수인데, 뭐 지금은 거의 은퇴를 했죠. 근데 이제 이 선수가 2000년대 초반부터 거의 한 10년대 중반까지 꽤 오래 정상권에서 머물렀는데, 예, 이제 주로 외모로 주목을 받았죠. 예, 물론 뭐 실력도 좋지만, 예, 이런 식의 뭐 사진이 많았습니다. 예, 예, 뭐 사실 이런 식으로 사진을 찍어야 될 이유는 하나도 없는데, 예, 그게 뭐 무슨 분명한 목표가 있는 거죠. 예, 그런 식의 보도가 꽤 많았습니다. 예. 자, 그리고 다음 장. 자, 세계화. 스포츠의 세계화는 뭐 여러분들 뭐 당연한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뭐 새벽에, 예, 유럽 축구 생중계를 즐기고, 예, 이런 것들이 기술의 발전과 함께 세계화와 함께 이제 이루어진 일인데,
그 바탕에는 뭐가 있었다? 예, 글로벌 미디어의 발전이 있었다는 얘기죠. 예, 뭐 위성 중계, 인터넷 생중계 이런 것들이 있었으니까 우리가 볼 수 있지. 예전에는 예, 못 봤어요. 예, 뭐볼 그 기회가 없었죠. 자, 근데 이제 이 세계화라는 게 물론 좋은 것도 있습니다. 예. 국가와 민족과 인종 사이의 협력, 통합 이런 것도 있죠. 뭐 유럽 연합이라는 그 거대한 경제 공동체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뭐 유로라는 하나의 그 화폐 단위를 사용하고 예, 정치적으로도 통합하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죠. 왜냐하면 이제 통합이 됨으로써 누군가는 이익을 보지만 또 누구한테는 손해거든요, 분명히. 그러니까 나 이거 안 할래. 내가 통합 굳이 해야 돼. 그래서 뭐 저기 영국 같은 나라 그 탈퇴하고 그 예, 유로존에서 탈퇴하고 뭐 브렉시트 이런 식으로 갈등과 분열도 당연히 있어요. 뭐 지금 미국도 보면은 어, 뭐 갈등이 있죠. 그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인종 문제라든가 그 이념 간의 갈등 이런 게 많습니다. 예. 자, 그런데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나라 팬들이 그 스포츠를 이제 세계화된 스포츠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보면은 어, 그 서구 미디어의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대체로. 예. 어, 물론 우리는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우리도 백인이 아니잖아요, 솔직히. 예. 그래서 그 이런 그 서구의 미디어들이 갖고 있는 예를 들어서 오리엔탈리즘이라든가 동양을 바라볼 때 그 갖고 있는 편견이라든가 선입견 혹은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신비함. 그러니까 동양을 굉장히 신비하게 바라보고 이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이게 막 동양 여자들은 다 그, 그 일본 그 기모노 같은 거 입고 남편이 목욕하고 나오면은 무릎 꿇고 수건 딱 들고 있다가 이렇게 줄 것 같은 막 이런 착각을 하고 있는 애들도 있어요. 실제로 예, 멍청한 애들이죠. 예. 그 현실과는 완전히 다른데 예.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그게 이제 동양에 대한 잘못된 그 스테레오 타입인데 서양 미디어가 갖고 있는 예. 근데 그런 걸 우리도 모르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가 실제로 여기 살고 있으니까 더 잘 알죠, 걔네들보다. 근데 웃긴 게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어요. 뭐 이건 스포츠 얘기가 아닌데 북한 핵 문제 이런 거 있잖아요. 북한 핵 문제가 되게 중요하죠. 사실 우리한테도 안보에 관한 문제니까. 근데 이제 미국에도 북한 핵 전문가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럴 거 아니에요.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이제 논평을 해요. 미국의 어떤 뭐 정치학자라든가 무슨 뭐 박사가. 예.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언론들이 막 그걸 받았습니다. 미국의 무슨 대학 교수 누구 박사가 어?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그, 그 의견을 말할 때 그 우리나라 언론을 보고 한 얘기인데 그걸 마치 미국 전문가의 말이 무조건 맞는 것처럼 예. 그래서 그 사람도 잘 몰라요. 사실 어떨 때는. 예. 그런데 이제 마치 그 외국에서 한 얘기는 이건 무조건 맞는 거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굉장히 그 아직도 뭐 미국이나 뭐 영국이나 이런 이른바 서구의 선진국들이 그쪽에서 하는 얘기는 무조건 맞는 것처럼 생각하는 예. 그 맹목적인 서구 중심적 사고 방식 이런 게 있죠. 예. 그 예전에 이제 우리나라가 못 살 때 이럴 때는 미제가 무조건 좋았거든요. 예. 미제 초콜릿, 뭐 미제 뭐, 뭐 라디오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예. 하지만 요즘에는 우리나라가 더 좋아요. 우리나라 게 예. 모든 면에서. 예. 지금 일본도 마찬가지죠.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더 잘 만들어요. 전자제품도 잘 만들고, 예. 자동차도 뭐 이제 거의 뭐 한국산이 일본제보다 뭐, 뭐 좋을 수도 있죠. 뭐 비슷하거나. 예. 그러니까 과거에는 확실히 일본제가 좋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80년대, 90년대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그때만 해도 이렇게 그 오디오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오디오 스피커 이런 걸 보면은 일본 게 너무너무 좋았어요. 소니, 뭐 아이와, 뭐
뭐 파나소닉, 샤프 이런 회사들 너무너무 잘 만드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못 만들지? 막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저도. 옛날에 10대 때.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 게 훨씬 좋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거? 그, 그 지금 뭐 샤프 이런 회사들 있잖아요. 일본의 그 한때 세계를 제패했던 일본의 전자제품 회사 샤프. 지금 대만에 팔렸어요. 대만 회사한테. 망했어요, 회사. 그러니까 이게 세상이 바뀌었는데 아직도 우리가 얼마나 잘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방식은 버려야죠. 우리가 이제 훌륭해졌는데도 아직도 그걸 모르고 있어요. 인종적 스테레오 타입. 이게 이제 그 어떤 인종은 어떨 것이다 라는 스테레오 타입. 흑인은 예를 들어서 운동 능력이 좋다 라든가 어, 그리고 이제 중남미 선수들은 다혈질이다 뭐 이런 그 고정관념이 있죠. 월드컵 이런 거 중계할 때 보면 여러분 꼭 나옵니다. 그런 얘기. 남미 선수들은 다혈질이라 초반에 우리가 어? 이게 성질을 건드려서 이렇게 가볍게 파울을 해서 성질을 돋궈야 돼요. 뭐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에요. 그거는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어, 그리고 이제 백인들은 굉장히 그 지성적이고 노력하고 그 이런 식으로 리더십이 있고 이렇게 이제 보도하고 흑인들은 탁월한 운동 능력, 저점프 이런 식으로 그 흑인이라고 다 점프를 잘하는 건 아닙니다. 흑인 중에도 운동 못하는 사람도 있고 잘하는 사람도 있고 그거는 어느 민족 어느 인종이나 마찬가지인데 이제 흑인 하면은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흑형 이러면서 어, 그런 것들은 사실 좀 버려야 돼요. 여기 이제 책에 나오는 것 중에 세계적인 아비투스와 민족적 아비투스의 대립 혹은 긴장 관계. 이게 뭐냐면은, 어, 그 정체성 혹은 아비투스 형성이 약간 묘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팬이 될 수 있잖아요. 그쵸? 사실 내가 뭐 맨체스터에 살았던 것도 아니고, 거기를 가본 적도 없지만, 내가 계속 그 팀 경기를 보니까, 그 팀 컬러라든가, 그 모든 게 마음에 들어. 올드 트래포트 멋있어 경기장 예를 들어서 그 빨간색 유니폼도 멋있고 좋아 나 메뉴 팬이야. 그래서 메뉴 팬으로서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월드컵을 보는데 나는 메뉴 팬이니까 데헤아도 좋아. 그죠? 그 데헤아라는 선수가 있어요. 그 한번 얘기했었죠. 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주전 골키퍼. 네덜란드 선수입니다. 근데 이제 네덜란드랑 한국이랑 뭐 월드컵 본선에서 붙었다고 쳐봐요. 그러면 나는 메뉴 팬이라서 데헤아를 좋아하는데 나는 또 한국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누구를 응원해야 되지? 그러면은 보통 사람들은 뭔 소리야 너 이 자식아 한국이랑 네덜란드랑 하는데 어떻게 너 한국 편을 안 들고 네덜란드 응원을 한다는 소리가 나와? 이러죠. 근데 그거 진정한 메뉴 팬이라면은 데헤아를 응원할 수도 있으니까 뭐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게 뭐 나쁘다고 할 수 있나요, 굳이? 예전에 그 디에고 마라도나라는 유명한 축구 선수가 있죠. 그 아르헨티나 출신의 세계적인 스타였죠. 음, 그 선수가 나폴리라는 팀에서 오래 뛰었거든요. 이탈리아의 나폴리. 근데 나폴리가 여러분 알다시피 그렇게 강팀이 아니에요. 그 이태리 세리에에서 뭐 맨날 유벤투스 아니면 옛날에는 AC 밀란, 뭐 어쩌다가 인터밀란 혹은 라치오 이런 팀들이 주로 우승을 했는데 그 나폴리가 마라도나 있을 때 우승을 많이 했습니다. 우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마라도나가 워낙 그 훌륭한 선수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폴리 팬들이 마라도나를 얼마나 그 좋아하겠어요. 거의 뭐 신처럼 섬겼죠. 그래서 이제 90년도에 그 이탈리아에서 월드컵을 했거든요. 1990년도. 우리 그 시험 문제 보너스 문제 1번에 나왔던 그 1990년 이탈리아 월드컵 얘기인데 그 이탈리아 사람들은 대부분 다 어디가 우승할 것 같냐 그러면은 뭐라고 했냐면 당연히 이탈리아지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나폴리 사람들은 아르헨티나가 우승했으면 좋겠어 이런 거예요 다. 왜? 마라도나가 있으니까.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어,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약간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예, 그
이게 정체성이랄까? 아비투스가 예, 세계화가 되면서 다르게 형성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한국의 딸 내러티브.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그 골프 선수들이 그 박세리, 박지은 이후에 90년대 한 말부터 그 미국 진출을 많이 했죠. 그래가지고 뭐 지금도 그 LPGA 투어에 가보면은 우리나라 선수들이 뭐 판을 칩니다. 예. 최근에 뭐 이정은 뭐부터 해가지고 뭐 우리나라 국적은 아니지만 뭐 미셸 위, 그 리디아 고 이런 선수까지 합치면은 네, 뭐 엄청나죠. 그러니까 리더보드라고 해서 이제 탑 10 예를 들어서 있으면은 뭐 그중에 반이 거의 한국 사람일 때도 많고 그래요. 예. 그러면은 우리나라 언론들은 이제 뭐 대체로 이제 한국의 딸 뭐 박세리 이러면서 그 뭐 조국을 위해서 뭐 오늘도 투혼을 불사르고 여러분 그 예전에 그 박세리가 그 처음 그 메이저 대회 우승했을 때가 아마 US 오픈이었을 텐데 거기서 이제 한 번은 그 볼이 그 호수 옆에 이제 떨어져 가지고 예, 신발을 벗고 양말을 벗고 그 물속에 들어가서 이제 그 샷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양말을 벗으니까 그 다리가 다 타가지고 이제 예, 그 양말이 있는 데만 하얗게 나왔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가 IMF 때였어요. 그래서 박세리의 그 투혼 샷이 마치 그 위기를 극복하는 한국의 저력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예, 그런 식으로 포장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국의 딸이죠. 예. 사실 박세리는 누구의 딸입니까? 예. 박세리 아빠의 딸이죠. 예.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언론은 예, 한국의 딸로 이제 둔갑시키는 거죠. 예, 뭐 글쎄요,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예. 박세리가 뭐 조국의 영광을 위해서 뛴 건 아니죠. 자기가 돈 벌으려고 한 거죠. 근데 이제 어쨌든 어쨌든 뭐 그게 나쁜 것도 아니고 예. 프로 선수가 뭐 자기가 열심히 해서 돈 버는 게 나쁩니까? 뭐 좋은 거죠. 예. 근데 이제 꼭 이걸로 모시죠. 한국의 딸 이렇게. 예. 그 이후에 뭐 김미현이라든가 뭐 많은 선수들이 그래요. 뭐 지금은 좀 덜합니다만은. 예. 자 이제 이건 또 뭐냐면은 남편의 헌신. 자 여자 선수가 있습니다. 예. 이거는 교과서에는 안 나왔는데 이제 이게 같은 맥락이라 이제 써놨어요. 남편의 헌신 뭐냐면 이게 그 지난 2016년 리우 올림픽 때 그 헝가리에 이제 커팅카 호수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선수가 수영 선수인데 여성이고 예, 그 금메달을 3개 땄어요. 예, 그 대단한 거죠. 예, 금메달을 3개 땄는데 그 당시에 화제가 됐던 게 뭐냐면은 이 선수의 남편이에요. 예, 남편. 그 다음 장에 나오니까 보면서 얘기합시다. 예. 남편이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 쉐인 투섭이라는 선수가 아니라 이제 사람인데 어, 이 둘이 원래 이제 같은 대학 출신이에요. 그 USC라고 그 남가주대, 서던 캘리포니아, LA에 있는 그 학교 출신인데 그 이 아까 얘기했듯이 그 호수는 헝가리 사람인데 어, 그 올림픽 종목 있잖아요. 뭐 수영이나 뭐 테니스 이런 종목은 특히 여자부에서는 그 유럽의 그 탑 선수들을 많이 스카우트합니다. 그 미국 대학들이. 예. 그래서 이제 호수도 그런 맥락으로 이제 USC에 가서 이제 금메달을 헝가리 소속으로 땄죠, 이제. 예, 근데 이 남편이 이제 코치를 했어요, 같이. 근데 이제 경기를 하는데, 이제 부인이 이제 경기를 막 수영을 하고 있는데 남편이 막 그 옆에서 막 그 막 펄쩍펄쩍 뛰면서 막 광분을 했을 거 아닙니까? 이제 막 거기서 뛰고 뛰고 막 이러면서. 예. 그래서 화제가 됐어요. 이 남편의 모습이. 예. 워낙 그 요란하게 이제 액션을 취했으니까. 그래서 야, 그게 뭐 그 비디오로 이렇게 돌아가지고 막 그 바이럴, 예. 그 소셜미디어 이런 데서 화제가 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어떤 식으로 이게 드립이 나왔냐면은 당연히 금메달은 이 선수가 땄고 이 선수가 잘한 거고 이 선수가 수영한 건데 그 알고 봤더니 남편이 코치야. 옛날에 같이 학교 다녔고 남편도 수영 선수 출신이고 야 남편이 그 부인을 위해서 희생한 거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드립으로 나간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게 보통은 근데 여러분 그 보통은 이렇지 않습니까? 보통은 이제 남자 선수가 그 스포츠에서 금메달을 따고 어, 그 뒤에는 보통 이제 그 부인의 그 노력이나 희생이 있겠죠. 예. 남편이 운동에 전념할 수 있게
부인이 뭐 애도 키워주고 밥도 하고 뭐 훈련도 도와주고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그쵸? 근데 그 얘는 너무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 얘기는 안 하죠, 거의. 예. 그건 뭐 당연하니까. 예.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안 하고 보니까 이거 되게 재밌네. 부인이 선수고 남편이 코치야? 오, 그래? 그러면서 이제 뭐 남편에 대한 조명을 하는 거예요. 남편이 자기도 훌륭한 수영 선수였었는데 부인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막 이렇게 이 드리블을 모신 겁니다. 그래서 한동안 이제 그 얘기가 이제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어떤 특히 이제 페미니스트 그 학자들을 중심으로 아니 왜 남자가 금메달 따고 여자가 희생할 때는 아무 말도 없다가 그 여자가 금메달 따고 남자가 뒤에서 도와주는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막 민감하게 반응을 함? 뭐 이러면서 이 반응은 무엇? 이러면서 이제 불편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그래가지고 뭐 결론적으로 이 둘은 이혼했는데 지금은 뭐 하여튼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마지막 장을 얘기하고 이제 끝냅시다. 마지막 장. 자, 붉은 악마의 경험과 집단 정체성. 자, 이 얘기를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기를 그 붉은 악마 대변인을 했었고, 지금 이제 그 공정거래위원회 사무관으로 일하고 있는 거기서 이제 홍보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우리 수업에 굉장히 딱 맞는 그 초대 스피커가 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제 만났는데 지난주에 지난주에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지금 그 학교에 와서 이제 강의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좀 스케줄이 안 맞아가지고 지금 일단 보류시켜 놨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마도 뭐 이렇게 둘이 이렇게 대화를 해서 그걸 녹화하든가 뭐 이런 식으로 제가 그 얘기는 나중에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지금은 일단은 보류됐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뭐 아마 잘 얘기해 줄 수 있을 거예요, 그분이. 자, 붉은 악마가 이제 2002년도에 처음 그 월드컵 때 사실 이때 처음 생긴 건 아니었어요. 이제 98년도 월드컵 때도 붉은 악마가 있었고 그 전에도 아마 고무력부터 생겼는데 그 국가대표 A매치 경기를 할 때 이제 그 단체로 모여서 응원하고 그랬습니다. 그때도. 근데 이제 98년 프랑스 월드컵 때는 일단 뭐 시차도 있고 그게 뭐 쉽지 않았죠. 근데 2002년은 우리나라에서 했으니까 일단 본격적으로 예, 어, 이제 붉은 악마라는 게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한 건 2002년부터로 보는데 근데 이제 그게 왜 2002년이냐 하필 그 시기, 타이밍 이게 또 중요하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아까가 아니라 예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우리나라에 인터넷이 본격적으로 들어온 게 90년대 말쯤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2002년도에는 사람들이 다 인터넷이 보편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일상생활에. 물론 그때 휴대폰은 없었죠. 휴대폰으로 이렇게 지금처럼 카톡하고 이런 시대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사람들이 이제 집에서 데스크톱으로 거의 인터넷을 할 수 있었던 시대예요. 그래서 어, 사람들이 이제 자발적으로 모인 거죠. 우리 다음 경기 때 모여서 같이 응원하자 뭐 이런 식으로. 이왕이면 유니폼도 같이 맞춰서 입고 응원도 같이 구호도 하고 뭐 북도 치고 한 목소리를 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모이게 된 거예요. 이제 그게 사실 이제 각자 프로 팀의 서포터였던 사람들이 뭐 다 같이 모여서 뭐 축구 팬들이니까 국가대표 응원단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무렵의 과정에 대해서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게스트 스피커한테 자세하게 물어볼 수 있을 텐데 중요한 거는 자발적으로 모였다는 얘기죠.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학교 교수님이 니네 뭐 다 같이 모여라 뭐 이런 거 아닙니다. 그냥 자기들끼리 우리 한번 모여볼까 이렇게 해서 이제 그게 가능했던 게 그 인터넷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여기 나옵니다. 하여튼간. 그래서 중요한 거는 자발적인 거다는 얘기죠. 자발적인 공간적 실천. 옛날에는 무슨 지난 시간에 보여드린 전국체전에서 매스게임 이런 거는 그 학생들 동원해서 억지로 시킨 거죠. 너 이거 들고 다 같이 들으려면 이거 들어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거는 자기들이 한 겁니다. 그냥 누가 시킨 게 아니라 그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어,
글쎄요,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예. 뭐 열심히 하는 놈이 좋아서 하는 놈 못 이긴다고. 뭐, 그쵸. 그런 얘기 있잖아요. 예. 자기들이 좋아서 자발적으로 하면은 더 능률도 오르고 더 열심히 잘하게 되죠. 그래서 공간을 이렇게 시청 앞, 뭐,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대구백화점 앞 동성로에, 예, 거기서 거리 응원 이런 거. 이 사람들 누가 부른 거 아니거든요. 일당 뭐 10,000원 줄 테니까 나오세요. 이런 거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그냥 나오고 싶어서 나온 겁니다. 자발적으로 빨간 옷 입고. 예. 이 당시에 근데 이제 붉은 악마라는 이름 자체가 이게 좀 거부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붉은색 그러면은 예전에 남북 분단 이때 이게 빨갱이, 공산주의 이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예. 어떤 사람이 빨갱이로 몰린다는 거는 그냥 모든 걸 잃는 거예요. 그냥 예. 재산뿐만 아니라 명예, 지위 뭐 예. 너 빨갱이지 그러면은 그냥 악마가 되는 겁니다. 그야말로. 근데 악마인데 그냥 악마도 아니고 붉은 악마라고 스스로를 부르는 사람들이 지들이 좋아서 막 단체로 모여가지고 예. 응원을 하는데 보니까 대한민국을 외치고 있으니 예. 사실 붉은 악마는 저 북한에 있는 공산주의자들이고 나쁜 놈들이고 대한민국의 적 아니었습니까 예전에는.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어른들이 봐도 이게 황당한 거예요. 이게 뭐야? 지들이 저 악마라고 막 부르네 자기 자신을. 게다가 그냥 악마도 아니고 붉은 악마야? 근데 대한민국을 외쳐? 아이고 헷갈려. 이렇게 된 겁니다. 예. 그래서 그때 이제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었고 심지어 일부 기독교계에서는 왜 붉은 악마라고 하냐? 하얀 천사라고 해야지 뭐 이런 주장도 있었어요 실제로. 예. 지금 생각하면 좀 어이가 없지만 예. 우리나라 국가대표팀 유니폼 색깔이 빨간색이니까 전통적으로 예, 붉은 악마라고 한 것뿐인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6.25 전쟁 끝나고 남북 분단 이후에 한 50년, 60년 정도 흐른 다음에 당시의 젊은 세대는 당시에 20, 30대 얘기죠. 전쟁에 대한 기억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은. 예, 뭐 그런 얘기는 들었어요.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 하지만 자기한테는 뭐 이렇게 붉은색에 대한 거부감이 없는 거예요. 예. 그냥 우리 뭐 붉은 악마야, 어때? 뭐 이렇게 된 거죠. 좀 6.25를 겪은 세대들은 뜨악했지만, 예. 그래서 붉은 악마의 특징을 이제 쭉 보면은 뭐 별건 아니지만, 예. 온라인 중심, 아까 얘기했듯이 인터넷이 활성화된 시기와 맞물린다는 얘기죠. 예. 90년대 말에 인터넷이 확 보급이 되면서 2002년에는 거의 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인터넷을 하던 시대. 온라인이 이미 다 생활에 들어갔어. 그래서 사이버 공동체로 출발해서 오프라인에서 모인 거죠, 이제. 예. 체계적 조직화와 일체감. 자, 이게 이제 자기들끼리 조직을 해요. 뭐 서울 지부, 경기 지부, 뭐 경북 대구 지부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뭐 회장, 부회장 다 이게 만듭니다. 자기들끼리. 예. 그리고 강력한 일체감이 있죠. 소속감. 예. 그리고 민주적 운영,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참여. 물론 뭐 이 과정에서 뭐 싸움 같은 게 없을 리는 없죠. 예, 사람이 있는데 뭐 사람끼리 권력 다툼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하지만 뭐 비교적 민주적이고 능동적 주체적으로 잘 돌아갔습니다. 비교적. 예. 비폭력적 응원 문화. 유럽 축구의 일부 응원 문화 중에는 막 지나치게 남성성을 과시하다 보니까 막 뭐 불도 지르고 막 욕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런 거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하면은 당연히 욕을 먹죠. 예. 저 자식도 저거 모여가지고 아유 저거 이런데 아이 뭐 대한민국이라는데 대한민국 응원한다는데 누가 뭐라 그럴 거예요. 솔직히 예. 재정적 독립 이게 중요한데 물론 뭐 월드컵 때 기업체 후원도 받긴 했습니다. 예. 뭐 그것 때문에 논란도 있었고 싸움 자체 내에서 논란 및 뭐 논쟁도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회비에 의존하는 예, 재정적인 독립을 했어요. 이것도 아마 게스트 스피커한테 자세하게 물어볼 수 있을 거예요. 예. 이런 특징 때문에 붉은 악마가 예, 비교적 성공적으로 월드컵을 마칠 수 있었죠. 그러니까 물론 이거를 또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도 있었고 뭐 기업체에서는 얘네들을 끌어들여서 뭐 어떻게 돈 좀 벌어볼까 뭐 이런 적도 있었고 어떻게 문제가 하나도 없었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붉은 악마가
우리나라가 보여줬던 그 문화적인 현상은 정말 대단했어요. 그 2002년 월드컵 직후에 특히. 그래서 그거에 대한 뭐 다양한 분석이 책으로 나오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 노력이 있었어요. 그런 걸 분석하려는 노력이. 예. 그래서 이 사실 그때는 온 국민이 붉은 악마였죠. 뭐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어린이까지 뭐 그 비더 레즈라는 그 티셔츠 입고 예. 그 심지어는 뭐 은행에 가면은 은행원들도 그거 입고 근무하고 막 이랬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좀 나쁘게 말하면은 이게 집단적으로 미친 거죠. 예, 우리나라가. 예, 근데 그럴 만도 했어요. 월드컵 4강에 들어갔는데 그게 뭐 꿈에나 꿨던 일입니까? 사실 아무리 홈 경기에서 한다고 해도. 자,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 이게 마지막인가요? 아, 그렇죠. 응원 문화의 확립,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이후에 하나의 전형이 됐죠. 예, 어, 단체로 응원하면서 그 소리 지르면서 뭐 이렇게 욕하지도 않고 뭐 다 끝나고 이제 쓰레기 치우고 뭐 이런 것들. 예. 어,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붉은 악마의 정체성까지 해봤고요. 어, 다음 시간에는 이제 스포츠 저널리즘 비판, 네,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제가 다음 시간에 아마 그 미디어 비평 과제를 드릴 거예요. 예,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